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옆에 김동엽 대표님 모시고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저 대표님하고 예전에 네. 이거 유튜브 초반에 방송 한 적 있거든요. 혹시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럼요. 저 그때 그거는 엄청 여기 떨렸었어요. 원고에다가 두 번째 만남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써놓고 대표님이 기억을 해주시다니.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고 맞아요. 그동안 유튜브에서 열심히. 뭐 열심히 시청만 했지 부르시질 않더라고요. 오늘 드디어 저희 대표님하고 두 예.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박수를 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이 그저께 미스터 주식왕 수익률 1등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네. 1등 수익률. 대표님 비결이 뭘까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요? 비결이 뭘까요? 시작부터요? 이거 와. 좀 비결은 나중에 공개하지 맞는데. 너무 이따 축하드려요. 얘기 뭐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말씀드릴게요. 뭐 네. 초반부터 1등 다 불어버리면 안 되죠. 조금만 뜸을 들이다가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와, 네,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대표님. 네. 오랜만에 뵀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 들고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예. 한경에 뭐 좋은 소식이 많은데 네. 저도 한 가지 좀 추가하게 돼서 다행이고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뭐 해왔던 활동이나 노력 같은 것들이 네. 오늘 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희 뭐 방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이나 한테 야 이거 진짜 좀 어려워. 뭐 6월달이 솔직히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 와중에 수익률을 조금 올릴 수 있게끔 도와드린 거에 좀 만족을 하고 돌아오는 이제 7월달에도 네. 또 뭐 수상소감하는 건가요? 맞아요. 수상수감 타임.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7월달에 더 열심히 해서 뭐 아무도 아직 해보신 분은 없는데 2달 연속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댓글에 안녕하세요. 요즘 잘 나가시는 김동엽 대표님 이렇게 뭐. 인기 좋으신 전문가님들 총 출동이시라고. 아 그런가요? 우와, 대표님 인기가 엄청나신데요? 인기가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앞으로 좀 인기를 끌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저희 1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벤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샵 8338로 핵심 유망주라고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핵심 유망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김동엽 대표님하고 하는 주제가 네. 7월은 소부장이다. 네, 맞아요. 제가 아는 그 소부장 맞나요? 소재, 부품, 장비? 원래는 맞습니다. 네. 맞죠. 네. 우리가 이제 1년 전에 그 소부장이란 말을 사실 쓴 적이 없는데 불과 1년 전까지는 누구도 쓴 적이 없는데 일본에서 갑자기 쓰게 만들었죠. 아, 그래요? 7월 1일 날부로 해서 네. 우리나라 3대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물질에 대해서 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뒤늦게 좀 자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쪽의 회사들을 키우자 이런 그게 식으로 얼마 안 된 거예요?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네. 뭐 7월 1일부가 이제 만 1년을 만 맞이하기 1년. 때문에 와. 뭔가 새로운 각오로 뭐 다시 이제 2년째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도 많고 또 최근에 네. 일본 애들이 하도 괘씸하게 굴잖아요. 뭐 아베가 가가지고 그 트럼프한테 북한하고 만날 때 뭐 양보해주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G11과 관련돼서 트럼프가 또 제안을 해왔죠 우리나라한테. 원래 G7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네 나라 정도를 붙여가지고 9월 달쯤에 G11하고 만나자. 거기에 한국을 넣어줄 테니까 네. 올래 안 올래? 대통령께서 기꺼이 간다고 했는데 그 아베가 지금 또 뒤에서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금 미국에다 또 요청을 유치하네요. 했다는 기사가 오늘 새벽발로 나와가지고 또 기분을 아주 그냥 잡치게 만들고 있고 역시 일본 X는 안 돼. 일본 X는 안 돼. 그런 거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시작되는 그 소부장의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잘된 거, 미흡한 거, 또 계속 해야 될 거.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관련 업체나 섹터를 원래 100개 정도로 했다가 2년 차 때는 이제 3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수혜 대상으로 떠오르는 종목들도 많을 거고 최근에 이제 잘 하고 있는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개념으로도 소부장의 기본 섹터들이 관심을 받을 건 분명한데 네. 제가 오늘 이제 요 시간만에 소소한 이벤트로는 네. 소부장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뭐 저희 이제 교감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색다른 식으로 제가 소부장 관련해서 삼행시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소부장으로 시작되는 삼행시. 삼행시를 지어서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시간 내로 네. 올려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나요? 제가 원래 오. 생각하고 있는 소부장에 관련된 오늘 삼행시의 그 답에 네. 근접하는 세 분한테 제가 쏠게요. 와. 커피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들으셨죠? 대표님이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셨어요. 네. 소부장으로 삼행시를 지어라. 네. 근데 가장 대표님 생각하시는 그 의미에 부합하는 분한테 세 분한테 세 분한테 커피 쏘신다고. 예, 맞습니다. 와. 예. 지금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한 10분 생각하시고 쭉 올려주세요. 근데 막 보시면 막 또 막 바로바로 올려주시는 분들 있잖아. 뭐 빨리 이제 그 센스가 빠르신 분들은 맞아요, 바로바로 삼행시가 나오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있다가 소, 부, 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MC께서 네. 댓글도 읽어주시고 그럼요. 잠깐 제가 뭐 평가 아닌 평가도 해보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에 번호 네네. 저희 아까 핵심 유망주 이벤트는 샵 8338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게요. 소보다 강하다. 일단 소만 시작하셨네. 차근차근 여러분 아직 네, 시간 여유 시간 있으니까요. 많으니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7월은 소부장이다. 근데 소부장 오늘의 얘기를 네. 뭐 지금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소부장이라 7월은 소부장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아마 7월 달에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지금 소부장이라고 하는 말이 작년 7월 1일 이후에 네.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굉장히 등장을 했고 네. 작년 7월과 8월 사이에는 굉장히 그 관련주들이 슈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을 좀 지나서는 또 조금 이제 조용해졌다가 3월장에서 같이 뭐 무너졌다가 1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그 1년 맞이했을 때 다른 이제 산업들도 보면 뭐 수소경제 로드맵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또 재평가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붙고 네. 또 이번에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7월 15일 뭐 전후해가지고 한국판 뉴딜이 또 종합적으로 발표가 돼요. 네. 근데 이게 6월 달에도 이미 발표가 됐던 건데 또 집대성을 해가지고 다시 종합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한 굵직굵직한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달별 내지는 한 6개월, 뭐 1년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서 네. 종합적인 뭐 버전을 올려가면서 새로운 대책들을 새롭게 내놓기 때문에 우리 뭐 유튜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정에 맞춰 가지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7월 1일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제가 명명을 붙인 게 경제적 6.25라고 제가 붙여요. 경제적 6.25. 경제적 6.25 그러면 얼마 전에 지난주에 6.25가 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도 물론 기억 못 해요. 70주년을 맞이하는데 사실 6.25는 뭐 젊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늘 기억하는 우리 진짜 민족의 뭐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6.25 비슷하게 일본의 어떤 침략적인 어떤 뭐 계획 그게 뭐 옛날로 치면은 그 한일 뭐 합방이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 이외에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그 뇌관을 좀 건드리면서 감정을 자극시키는 그런 이벤트를 했던 게 작년도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연단위로 계속 이벤트가 된다는 거예요. 증시의 이벤트가 돼서 이번 7월 1일 위시에서도 전후로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나지만 내년 이맘때도 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잠깐 한 번의 이벤트자 테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나라가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뭔가 계승을 시켜나가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한테 지면 안 되라는 그런 구조도 있고 또 특히나 최근에 이번 정부나 정권 입장에서는
그 북한 관계가 최근에 조금 애매했었잖아요. 네. 북한 관계가 늘 좀 평온한 것 같았다가 최근에 뭐 무역상 왕래하는 그 사무소 폭파까지 일어나면서 충격도 좀 줄긴 했다가 잠깐 군사 계획이 뭐 보류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잠깐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어떤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국면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일본과의 어떤 감정 싸움을 좀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지금 전략적인 포지션이고 네. 또 한 가지 법원에서 그 포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인 일본 제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징용 피해자라든가 뭐 위안부 피해자의 어떤 네. 그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로 해서 네. 재산을 팔아라 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지급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게 있는데 네. 그 6월달에 이제 공시 송달이라는 의무로 해서 송달이 됐고 그거를 그 회사에서 받았다라는 그 만료 시점이 8월 4일이에요. 8월 4일. 그러니까 8월 4일이 지나면 그 일본 제철이를 비롯한 그런 전범 기업들이 그 공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받았든 안 받았다는 거에 상관없이 네. 8월 4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어떤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과 절차를 통해서 자산을 강제로 매각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본의 또 반응 또한 굉장히 뭐 자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4일이면 또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네. 제가 7월 달은 그런 뭐 일종의 전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전쟁의 기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8월 초, 그러니까 7월 말 정도쯤 되면 굉장히 한번 굉장히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이제 시장은 소부장 쪽에 관련된 업종과 섹터들 그리고 이제 소부장의 곁다리로 붙는 조금 반응이 되게 빠른 녀석들이 뭐냐면 이제 불매운동 관련주라고 작년도에도 한번 핫했죠. 뭐 일본 맥주 안 마셔, 뭐 자동차 안 사, 볼펜 안 써부터 유니클로 안 가. 그 유니클로 당연히 안 가. 유니클로 한 6개월 이상 아무도 안 가는 그런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종목들이 또 한 10여 개쯤 있었어요. 최근에도 일본에 우리나라가 그 WTO에 제소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또 불매운동 관련주 이래가지고 일부 종목들이 네. 뭐 상한가도 가긴 그랬습니다만 사실 1년 동안 뭐 매출이나 이런 것 단으로 크게 변한 건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적인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아, 일본은 이겨야 돼. 일본 거 안 써야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국산의 대체품이 되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게 이런 논리로 주가가 움직이는데, 네. 근데 진짜로 보면은 사실은 예, 제가 뭐 특정한 회사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도 조금 미안하지만 네. 사실 일본 거 안 쓴다고 우리나라의 대체 기업들을 뭐 훨씬 많이 쓰시거나 이런 건 아닌데 분명히 일본 걸 안 쓰긴 안 써요. 근데 우리나라 그 해당됐다고 불매운동 관련주로 움직였던 애들이 사실 그동안 뭐 매출이 엄청 늘거나 뭐 하이트 같은 거는 되게 늘긴 늘었는데 모나미라는 회사는 사실 따져보면 일본 볼펜 안 쓴다고 그냥 지금 사회가 펜을 많이 안 쓰는 그쵸.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쵸, 사실 그쵸. 펜 가지고 이게 뭐 불매다 아니다 이렇게 논하기는 조금 그렇고 의류라든가 맥주 쪽은 이제 확실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네. 자동차 쪽은 일본 거를 많이 안 쓰지만 또 우리나라 제품 말고도 이제 일본 건 대신하면은 항상 뭐 유럽 걸로 다시 바꾼다던가 그런 이제 대안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바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오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물품들. 펜도 모나미네요. 아유 그러시네요. 모나미네요. 네. 일제네요. 뭐냐 이게. 네. 당황스럽네요. 제가 소부장을 여기서 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거 대표님 개인 펜이신가요? 이 펜? 이거요? 네. 네 집에 굴러다니는 거 잘 나오길래 예. 이런 말씀드리면 진짜 돌이 화면으로는 안 올라오겠습니다만 예. 다행입니다. 볼펜은 일본제가 잘 나와요. 예.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나미입니다. 네, 우리 MC님은 아주 행복하시네. 회사에서 여기 하나 갖고 왔는데 운이 좋았네요. 그러게요. 운이 안 좋네요. 와, 지금 댓글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요, 대표님. 제가 쓱 보고 그래요? 있는데 와, 지금 위에 지나가서 잘 안 보이시죠? 위에 네.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소부장으로 삼행시를 지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대표님과 쭉 보고 대표님이 3분 뽑아서 또 선물도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요. 느려요. 네, 빨리 좀 올려요. 쭉쭉쭉. 예, 맞아요. 제트 스트림. 눈썰미가 아주 좋으십니다. 진짜 예. 딱 아시네요. 예. 저분도 저거 쓰시는 거죠. 제트 스트림 거 쓰시는구나. 삼행시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삼행시. 네. 부탁 좀 드리죠. 와 그러면 이게 1등 비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대표님 이제 해주세요. 이제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미스터 주식왕 할수 수익률 있습니다가 아니라 1등.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네. 뒤로 미루고 있으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지고. 맞아요. 금방 가요. 예. 벌써 20분이 됐어요. 그러게요. 예, 뭐 앉자마자 지금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벌써 3분의 1 정도 했는데 미스터 제가 주식왕 수익률 1등. 네, 제가 네. 90이 아니라 2018년도 11월부터 우리 이제 한경에 와가지고 네. 예, 생활하면서 이제 주식왕 자체는 이제 시작된 게 올 초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한 6회차 하면서 뭐 월별 1등 하시는 분들이 탄생을 했던 거고 네. 이제 6월 달을 제가 1등을 했습니다만 이제 5월 달에도 사실은 한 열흘 이상은 초반에 1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일이 바빠지고 그래서 신경 안 썼더니 5월 말 되니까 저 밑으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은 일단은 1등의 비결은 네. 한 달 동안 내내 이거에 집중했다는 거죠. 뭔가 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맞아요. 예상외의 결과가 나오는 건 맞는 것 같고 제가 6월 달은 한번 작심을 하고 일단은 미스터 주식왕에서 한번 족적을 남겨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좀 강하게 다졌다라는 게 하나의 뭐 비결이라면 비결이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오늘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물론 초고수 분들도 보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 최근에 언급을 드리거나 하다못해 대박 천국을 통해서도 이번 6월 달에 네. 대박 천국을 제가 대박 골드라고 골드. 8시 반에 맞아요. 강의식으로 한 20분 하는 거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도 6월 달에 한 제가 5번 했거든요. 그때 했던 주제가 주린이 월드예요. 주린이. 네,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저 주린이. 네, 어떤 식으로 주식에 좀 입문을 하시면 좋은지 그 투자 아이디어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면 좋은지 그리고 네.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는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 얻는 뭐 네. 방법들 이렇게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고수분들이 보시면은 살짝 좀 너무 기초인데 뭐 이러기가 딱 좋지만 아무것도 모르시고 주식시장에 사실 뛰어든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뭐 엄청난 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만 너무 급하게 달려드시면 사실 기초도 없는데 너무 어려우신 과정만 통과하시게 되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져요. 네. 항상 높은 레벨의 수준의 어떤 투자 비법이나 전략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 같은 약간의 뭐 주린이들과 좀 교류를 하거나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뱉는 소소한 전략, 소소한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초반에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한 반 동안 우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도 그렇고 저의 어떤 종목이나 이런 것들의 결국 선정의 투자 원천은 뉴스예요. 뉴스. 예, 뉴스 그 자체. 사실 뉴스라 그러면은 좀 황당하시거나 뭐 그러실 수 있어요. 뉴스? 요새 뉴스 보고 종목 고르는 사람도 있나? 이런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뉴스에 나오면 투자가 누구라도 다 알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냥 다 공개된 정보인데 이걸 가지고서 무슨 예, 특별한 투자의 뭐 방법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주린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 얻겠느냐 생각해 보면 인터넷만 열으면 나오는 경제 기사들 아니면 정치적인 기사들 글로벌단에 나오는 기사들 포함해서 네. 예, 각종 뉴스들에 대해서 사실 예, 많이 좀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확실하면서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건 뭐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읽어보는데
많은 시간 뉴스를 읽어보고 그 중에 돈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 기사를 네. 추려서 아침에 한 8시 20분 되면 저희 회원방에 한 15개 정도 뉴스를 꼭지를 만들어서 그걸 초반에 이제 항상 소개시켜드리고 네.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을 저는 진짜로 그냥 매매를 해요. 예, 그게 조금 뒤늦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또 착각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게 뉴스가 나오면 그게 바로바로 사람들이 뭐 증권시장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뉴스가 물샐 틈 없이 걸러지고 좋은 것들만 바로바로 뭐 잽싸게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뉴스의 효용성이 금방 없어진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뉴스 같은 경우는 당일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당일은 꿉쩍 안 하다 그 다음날 갑자기 더 재료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진짜 왕왕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항상 많은 분들이 그냥 제가닥 나오면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요때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에 네. 뭐 초점을 맞춰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고르시는 게 네. 가장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조금 더 뭐 뉴스를 많이 보고 읽어본다는 취지에서 반전의 아이디어를 조금 찾아보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 네. 이 그래프 지원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대표님 뉴스는 어떤 뉴스 보세요? 다 보세요? 뉴스요? 네. 뭐 연예 뉴스부터 다 보죠. 아 진짜요? 예, 예. 핸드폰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핸드폰으로도 보고 PC로도 보고 예 다양하게 보는데요. 이게 두산 네 네 차트 이게 띄워주세요. 두산 인프라코 예, 차트인데 이렇게 생겼나요 원래? 뭐 이런 차트가 있다고 치죠. 네. 네, 지금 차트 얼굴이 매우 쬐꼬맣게 나오네요. 네. 계속 차트를 써야겠네. 이 차트 보시면은 네. 이게 뭐 최근에 계단식으로 M자형으로 올라가는 모양 보이세요? 이렇게 네, 보여요. M자형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초반에는 되게 안 갔었는데 두산그룹이 지금 10년 이상 어려워요.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산업은행 이런 데서 돈을 많이 지금 단기에 지원을 받았는데 네. 갚아야 되잖아요. 갚으려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회사들을 몇 개쯤 팔아야 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맨 처음에 얘기가 됐던 건 네. 두산 솔루스라든가 퓨어셀 같은 그런 약간 작은 종목들 위주로 얘기가 됐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산 그룹의 완전 그 캐시카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돈을 긁어내는 회사고 다른 계열사 힘든데 맨날 지원해 주느라고 허덕이는 회사고 그래가지고 또 두산 바켓이라고 하는 미국의 중장비 회사 지분도 50% 이상 갖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진짜 알짜예요. 그래서 3조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려면 솔루스나 퓨어셀 정도 가지고 저는 힘들고 심지어는 뭐 두산 베어스까지도 팔라고 얘기 나오지만 베어스 팔아봤자 한 2천억 정도 나오는데 3조 마련하기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답답해서 못 듣겠다고 하는 분도 있네. 뭐가 답답하실까? 아 그래요? 뭐가 답답하시지? 전 좋은데 안 답답해요. 네. 위로 좀 올려보세요. 원래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이 잘 전달이 안 되시는 건가? 전 괜찮은데. 아니요. 우리 둘만 괜찮으면 어떡해요. 네. 뭔가 불만이 있으시면 해결을 해드려야지. 뭐 있어봐. 한참 위에 없으셨는데. 네. 그냥 처음 얘기부터가 그냥 답답하셨나 봐요. 예. 아이고 어떻게. 예. 하여튼 뭐 그런 주제로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각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회사에서 맨 처음에 뭐 알짜니까 내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3조 원의 구조 자금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회사 분명히 매각 대상이 될 거야라는 신념으로 이 주식을 추천을 해서 좀 갖고 있었더니 한 일주일 지나서 진짜 매각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상한가를 가고 그런 흐름이 이제 그 주식왕 수익률에도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6월달 수익률 대회 앞두고
5월 말에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삼성에서 그 바이오 센서 관련해 가지고 혈압이나 심전도 같은 것들을 네. 예, 그 갤럭시 워치 같은 걸로 재가지고 비대면 의료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상용화를 하방이 시킨다는 기사를 보고 네. 바이오 센서와 관련된 기술과 연관돼 있는 갭을 찾다가 이제 찾은 게 예,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뭔가요? 궁금한데. 예, 드림텍이라는 회사예요. 드림. 예, 드림텍이라는 회사를 찾아서 네. 6월달에 예, 시작되자마자 대회 시작되자마자 들어갔는데 네. 그게 또 조금 특이한 주제. 그러니까 진단 키트 쪽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데 그 동안은 진단 키트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코로나 안 아니요. 해보셨어요? 그거 대표님 원래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해봤는데 그게 네. 원래 코나 네. 이 혀와 위아래를 그 어떤 그 막대 스틱 네. 가지고 긁어가지고 네. 그거를 갖고 진단을 엄청 하는 아프다고 해요. 약간 좀 따끔할 수도 있고 음. 그런데 얘네가 만든 그 진단 키트 방법은 네. 그냥 이 비닐 주머니에다가 네. 호흡을 불어 넣어가지고 네. 그 왜 음주 단속하는 네 것처럼. 맞아요. 그런 백에다가 호흡을 넣어가지고 그걸 그냥 기계에다 꽂으면 30초 만에 걸렸나 안 대표님 그게 걸렸나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호흡으로 그거를 예, 말이 안 되는데 이제 네. 이스라엘 회사랑 같이 개발을 했다 그러니까 와. 그게 이제 한 상반을 가면서 음. 그게 이제 수익률에 크게 도움이 됐었죠. 와. 이런 일도 있었고 와.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시장의 유행을 음. 놓치지 말아라는 개념인데 네. 6월 초에 딱 보니까 그 6월 달에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몇 개쯤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무상증자 하고 나니까 당일날 상한가를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길래 무상증자 하는 회사들의 조건을 좀 따져봐서 작으면서 상장된 지 한 2년 안 되면서 네. 유보율 괜찮은 재무구조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몇 개가 네. 공통적으로 조건에 잡히길래 제가 파맵신이라는 종목을 파맵시. 예, 네. 또 골라가지고 오. 갖고 있었더니만 네. 예, 6월 중순에 갑자기 무상증자를 진짜 발표를 해가지고 오. 예, 그날 상한가 가면서 이제 또 오. 수익률이 좋아지는 와.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뉴스를 정말 진짜 뉴스나 오. 시장의 유행을 그러네요. 뭐 나름대로 그냥 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와. 그래서 6월 달은 그런 조금 비상 상황에 왜냐하면 장의 지수가 네. 크게 올라간 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별로 좀 집중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크게 안 가니까 종목별로 돈은 많은데 지수는 더 2200선 위를 뚫고 올라가기는 약간 계면적인 그런 상이 되다 보니까 지수는 2100선에서 2200 사이에 가두어져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특별한 이슈들 사실 뭐 6월달에 제일 엄청난 이슈하면은 아마 우선주랑 품절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주.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방에서는 사실 그런 정말 비이상적으로 올라가는 네. 종목군에 대해서는 사실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오. 저희 회원들이 일부 뭐 불만이 계실 수도 있었으나 어차피 그건 공술의 공수거라 많이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오기가 좋은 네. 비이상적인 종목들은 가급적 안 한다라는 그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왜요? 제가 마이크 선이 자꾸 나와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와 주말에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위에 대표님 엄청 좋은 댓글도 많았어요. 대표님 못 보셨죠? 못 봤는데요. 되게 근데 좋은 하여튼 댓글도 뭐 제가 많아요. 보기에는 근데 뭐 거듭 유튜브 생활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해본 지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지난 이제 3월달 폭락하는 장에서 유튜브 환경에서 처음 할 때 제가 심야 자정 유튜브를 2주 연속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그 자정 방송까지 끝나고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광고도 중간에 했기 때문에 네. 많이 들어올 때는 한 2,500명까지도 들어오셨었거든요. 네. 제가 와. 나름대로 그 우리 한경래 지금 그 유튜브 라이브 때 맞아. 유입된 인원 수로는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와. 그런데요? 정말 기록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기록이었어요. 네. 근데 와. 지금은 와. 없네요. 다 어디 아닙니다 갔지? 대표님. 오늘 네. 저희가 또 주말 저녁이다 보니까 혹시, 그렇죠. 일요일 네, 밤이라서 혹시 수익률 1등 한다는 제가 나오는 걸 광고를 너무 안 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PD님이 잘못하셨네요. 예, 잘못하셨어요. 예.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어려운 걸음했어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민호입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여러분들 네. 저기 뭐 어떤 분도 사실 자유롭게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게 유튜브니까 제가 설사 뭐 잘 말씀드려도 충분치 않거나 뭐 성치 않는 그런 내용들로 들으시면 사실 화내시는 것도 자유로운 게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방에서 회원님 분들이 뭐라고 하면 네. 같이 승질내거든요. 같이 화내고 그러는데 네. 여기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왜냐하면 원래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유튜브니까. 예. 저는 뭐 그냥 뭐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급적은 사실 뭐 유튜브에서도 좋은 말씀만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또 미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도 좋으니까요. 전혀 또 상관없습니다. 대표님 응원해 주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 또 응원의 댓글도 좀 힘 나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저야 지금 1시간도 채 안 되게 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 우리 MC님은 지금 몇 시간째? 저 오늘 4시간.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도 대표님과 같이 퇴근합니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구만.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유튜브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유튜브에서 자주 봐요. 저는 우리 이게 원래 그 방송국 관련해 가지고 네. 공중파나 이런 데 보면 지칭을 막 방송국 놈들아 막 이래가지고 맞아. 잘 좀 해라 이런 거 얘기 가끔 하는 그 라디오 방송도 있던데 네. 나 좀 자주 좀 출연시켜라 이놈들아. 이런 거 좋아요. 들으셨죠, PD님? 저희 한경 와우대 근데 우리 들으셨죠? 지금 저 PD님이 힘이 좀 있으신 분인가 모르겠네요. 그럼요. 네, 하여튼 저 앵커님 또 우리 뭐 PD님 오늘 고생들 많으신데 저는 그냥 잠깐 스치고 가는 사람이라 다음번에 빨리 하여튼 유튜브 일정이 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김동현 대표님 모실 수 있도록. 네네. 자 다시 한번 아까 종합한 얘기를 왜 7월 유튜브가 7월은 소부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네. 그 부분 이제 다들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저희 뭐 제가 아는 모든 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때 저는 가급적 이제 갖고 있는 원칙이 아주 간단해요. 얘기를 드리거나 종목을 얘기 드리면 지금 우리 MC님이 하신 행동처럼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것들만 하자. 우선주 품절주 가지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 재주는 저는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데 저평가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너무 어려운 업종은 주린이를 비롯해서 초고수 분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은 사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누가 이걸 끌고 와가지고 너만 알아줘 100% 올라간대. 그래도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도 뭐 일면식도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면 2,200개 중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게 없어서 그 종목을 고르실 이유는 없다는 거죠. 충분히 아실 만한 기업으로도 여러분들 인생을 충분히 투자 인생으로 즐기실 수 있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증권을 한 30년 정도 했지만 제 스스로 진짜 성공했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제 아는 형 얘기 한 일부만 해드리면 그 형은 IMF 시대 때 직장을 이제 명퇴하고 나서 1억의 돈을 가지고서 10년 동안 딱 투자를 했는데 저한테 이제 주식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투자를 시작하게 해줬는데 뭐 성격이 워낙 꼼꼼하셨어요. 10년 투자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50억을 버셨는데 1억으로 시작을 해서 50억을 버셨는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왜냐면 그 형은 10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10종목 했어요. 지금 왜 방에 오시면은 항상 오늘은 뭐 종목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기존에 가진 종목 계좌에 보통 한 10종목, 15개씩 갖고 있으면서도 또 더 좋은 종목이 없는지 계속 탐구를 하시거나 알아보시려고 그러는데 10종목 그 형 그 했던 99년도부터 2010년도 요 사이쯤 보면 사실 지금보다 종목이 훨씬 더 없을 때고 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이 했던 방법은 뭐냐
사기 전에 1년을 연구해요. 그 종목을. 지켜보시는구나. 네, 그러고서 사고 나서 1년을 갖고 있어요. 와. 그러면 그 종목이 보통 대단하시다. 세 답을 두 답을 가고 나서 또 팔고 그거 갖고 있는 동안 다른 종목을 또 1년 정도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10년 사이에 한 10종목밖에 매매를 안 하죠. 와, 진짜 그런 식으로 대단하시네요. 가니까 솔직히 뭐 일반적인 원칙엔 배제돼 조금 어긋나죠.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분산 투자라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투자의 개념인데 이 형 같은 경우는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부를 하니까 종목 한두 개 정도로만 압축을 해서 들어가도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와. 이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다 그럴 수는 없죠. 예. 뭐 다 그러실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열리는 건데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 뭐 최고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최고로 진짜 노력을 했으면 이번에 6월달 수익률보다 배 이상은 더 나왔어야 되거든요. 에이, 대표님 그래도 1등도 엄청 어려운 건데. 아니, 물론 그 안에서는 네. 한 거지만 그거는 그냥 상대적인 1등이지 제 스스로 사실은 와. 그 대회 그 규정의 그 과정도 조금 미흡한 게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높을 때 못 팔게 돼 있고 항상 그래요? 정해진 시간에 팔게 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좋아도 주문을 내봤자 또 마이너스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조금 손해본 적도 있고 뭐 이익 본 적도 있지만 약간 깜깜이 매매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수익률 산정에 조금 에러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하다 보면 뭐 생각 같아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현실 내에서는 여러분들도 뉴스를 열심히 보시는 방법 진짜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제가 무슨 장사꾼처럼 돼버리는데 뉴스를 보실 뭐 요약해서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조금 미흡하다 싶으시면 예, 너무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한 달만 트레이닝을 그쵸. 받으시면 그렇죠, 그렇죠. 한 달 있다가 바로 졸업시켜 드릴게요. 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와, 믿음이 확 가요, 대표님. 1등이에요. 와, 네. 1등이십니다. 저희 지금 소부장으로 삼행시 계속 그러게요.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거의 그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사실 와, 다 뽑아주셨어요. 어우, 그렇구나. 센스쟁이들. 저 있나요? 두부? 똑같은 아, 건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네요. 그 두부를 해주셨네. 대표님이 쭉 보시고 예. 마음에 드시는 분들 3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읽어볼게요. 소심해지지 말자. 부유해지려면 장시작전 와우넷. 이분 노리셨네. 이분 이거 와우넷 노리셨어. 하지만 오늘은 대표님을 뽑으십니다, 여러분. 예. 저도 와우넷 뭐 멤버니까. 예. 이분 일단 후보. 노리셨어. 예. 후보. 오. 첫 출발이 좋은데요. 네. 자, 소고기 사 먹으러 가시죠. 부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대박 났습니다. 장이 안 좋아도 정부 정책이 답이었네요. 평범해. 평범. 아부는 제가 싫어해요. 여러분, 아부는 싫어하신답니다. 자, 그리고 소망합니다. 네.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장투할 수 있는 소부장 종목 찾아서요. 이건 뭐 나이스하지만 평범하네요. 자, 그리고 소소한 부산스러운 장상황. 제가 좀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요. 오. 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아 부끄럽지 않은 품질로 장수해서 일본을 패싱하자. 오, 멋진. 센스 있다. 예.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자, 소소하게 부정한 아베. 짱 먹었다 덕분에 한국 소부장 가자. 예, 좋습니다. 예. 소되면 된다. 부대도 필요 없다. 장을 담궈버릴라. 뭐 이런. 다들 센스 있는 댓글을. 우리도 유튜브 분들 센스가 장난이 아닌데요. 예. 몇 개 뭐 한 페이지 더 남았으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죠. 소재를 찾아서 미련 없이 부어라. 장대 양봉으로 하늘 높이 오르리라. 하는 멋진 식구 같이 그러네요. 주신 분도 있고 소리 없이 강한 종목 부지런히 공부해서 장밋빛 인생 펼쳐보자. 예. 와. 모든 분들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소리 없이 강하다. 이들 때문에 한국이 부자 되겠다. 장난 아니게 많이.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 없이 망하고 싶지 삼성전자야. 부품 소재 좀 줘 아베야. 장난이야 이 자식아. 예. 예, 이 자식아까지 나오는 건 뭐 유튜브의 특징 아닐까 싶고. 소리 질러 부부젤라처럼 장난 아니게 큰 소리로. 의미 없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심해졌다. 2주째 하락한 내 주식 아가들 니들 덕분에 부탁할게. 장 좋을 땐 제발 올라가줘라. 제발. 예, 이렇게까지 한 10개 남짓 되는 예, 좋은 글들 많이 감사합니다, 올려주셨네요.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어떻게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셨나요? 예. 뽑아주셨나요? 예. 어? 뭐 뽑은 거는 네. 과연 어떤 분들이 네,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까꿍님의 까꿍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 드림스님, 드림즈님의 드림즈님 예,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MJG님, 예, MJG님 예, 그렇게 세 분 와, 뽑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걸 근데? 피디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메일 받아서 메일을 받아서 이 세 분 필명 방금 언급해드린 세 분은요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이 세 분이 뽑힌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그냥 살짝 좀 부합하나요? 대표님이 생각하셨던 제 얘기 제가 지금 네. 제 마음속에 답으로 생각한 거를 네. 뭐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그 화면으로 네. 돌팔매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요? 자 이제 뭐 제가 생각한 소부장의 네. 삼행시에 네. 뭐 제가 정해온 답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거의 뭐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운을 띄워주시죠. 오. 네, 소부장 제가 할 때. 소부장으로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소. 자,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 지금 뭐 비슷하게 주신 분들 계셨는데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소. 소문 내지 말고. 소문 내지 말고. 부. 소문 내지 말고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잠시 부. 대표님한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부. 예, 부지런히. 부지런히. 네. 장. 여기가 아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려나 모르겠네. 예. 장을 떠나랍니다. 반전인데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소문 내지 말고. 자, 그래서 7월 부지런히 달은 장을 소부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와. 여러분들이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에 중심을 두고서 시장을 보자라는 논리도 맞는데 네. 제가 별도로 생각한 소부장의 삼행시는 와. 소문내지 말고 부지런히 장을 팔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반전이에요. 네. 이런 거를 뭐 식스센스라고 보통 표현도 하고 뭐 앞서서 어느 대표님도 사실 시장에 대해서 떠나라고 얘기하신 분은 없을 없으셨어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6월 달보다는 적어도 덜 부지런히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오늘 오신 분들한테 저한테 얘기를 듣는 게 이게 뭐 투자를 하시는데 꼭 뭐 도움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예. 또 그리고 항상 시장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네. 저도 숱하게 듣고 또 일견 주식과 관련된 명언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부정론자들, 네. 비관론자들은 명예를 얻지만 네. 긍정론자들은 부를 얻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식을 계속 사게 만들거나 사니까 맞게 되면 부를 얻지만 네. 비관론자들은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명예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그래도 저때 위기를 맞췄지라고 하는 명예는 남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개털이죠. 주식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 사람조차도 안 했을 테니까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는 사실 없단 말이에요. 요새는 물론 그 인버스도 있고 네. 곧버스도 있어가지고 안 좋으면 안 좋은 쪽으로 걸어서 뭐 승부를 보는 분들도 일견 있고 네.
4월달, 5월달에도 고버스 때문에 사실 이번에 또 문제 터진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미 한 1,700대 정도에서 네. 이 정도가 한계야. 우리나라 장의 한계야 이렇게 생각하고 고버스 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그분들 지금 2,100 넘어가니까 손실 한 30%대 이상 떠안고도 언젠간 장 빠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버티시는 분들 있어요. 네. 그분들이 사실 있는데 장은 계속 사실 빠질 것 같으면서도 안 빠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크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언제 빠지나 이러고서 이제 목이 빠지는 장은 안 빠지는데 목만 목이 빠지는 빠지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들을 맹신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저같이 와닿아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실 시장이 또 자각을 하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100%다 올라가는 장입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 혼자라도 진짜 깃발을 들고 상승의 반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사실 네. 지금도 최근에 장이 너무 이상하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5월, 6월 장이 의외의 반전을 해서 꾸준히 유지됐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곧버스를 거는 개인들한테 좋은 일 시켜줄 일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장이 유지가 됐고 2,100선을 잘 안 깨고 있는 시장이기도 한데 네. 일단은 7월달 시장이 6월달보다는 안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근거를 네. 짧은 시간이지만 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3월 달에 폭락적이 왜 왔게요? 코로나 때문에 온 건데 지금 코로나가 그때는 미국 중심으로 늘고 그래서 미국 지수가 엄청 빠지면서 우리나라 장도 같이 빠지는 장이었는데 네. 지금 사실 현실 망각 상태인 게 그때보다 미국은 일간으로 더 나와요. 예, 그때 많이 나와봐야 한 15,000명, 2만 명 나오던 것이 지금 4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시장은 사실 그냥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그때 빠질 때보다는 훨씬 시장에 준비된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때 3월 중순에 언젠가는 한 2,000포인트 빠진 날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번 주말에 2번 빠진 게 한 700선씩 2번 빠지는 다우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사실 3월 달 정도의 충격이었으면 이번에도 한 1,000포인트 이상 빠질 만한 여력이었으나 네. 역시 우리나라만 신용 유동성이 보강돼 있는 게 아니죠. 미국도 3조 달러 이상의 돈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역시 하락을 막는 그런 매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덜 빠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 코로나19의 팩트 자체는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리고 특히나 브라질 같은 데도 3만 명대 이상 나오고 있고 맞아요. 다만 유럽이 좀 많이 줄어들고는 있어도 최근에 또 하나의 뇌관이 되고 있는 것이 인도예요. 인도가 맞아요. 지금 2달 전까지 2, 3만 명밖에 없다고 공식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2달 사이에 한 10만 명 넘는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공식적인 거지 비공식적으로는 10배 이상 된다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이런 팩트에 대해서 일단 시장에 버티는 힘은 오로지 돈밖에 없는데 돈으로 흥한 증시는 돈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네. 돈질해가지고 오른 증시는 돈만 빠져나가면 원위치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다만 지금 원위치를 안 될 만큼의 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 뿐인데 그 돈에 어떤 정당성이 붙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시장은 언제 이상하게 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인데 다만 우리 스스로 그냥 솔직히 그냥 말씀드려서 마취가 돼 있는 거죠. 마취가. 예.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는 시장이 돈다라는 시장이 돈다라는 게 아니죠. 시장은 이미 돌았고 경제가 돈다라는 개념이 섰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돈 건데 네. 경제가 돌 가능성이 없어 보이게 되면 시장이 오른 거에 대한 그나마 돈질에서 오른 정당성을 완전히 깨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지수대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7월 좀 암울한데요, 대표님. 아니 근데 저는 3월 달에 그런 1,500개 주고 이런 장까지는 안 가죠.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밀리고 싶은데 잘 안 내려가기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 장이 금요일 날 미국 시장 다우가 700 네. 빠졌다고 지난 수요일 날 빠지고 목요일 날 아침에 반응 나왔던 게 49포인트 빠졌거든요. 그것도
그 전주에는 네. 100포인트 빠졌다가 그 다음날 107포인트 올려놓으니까 네. 그 다음 주 되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반응해봤자 학습 효과가 돼가지고 좀 반응이 덜 나왔던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 하루를 건너뛰고 예, 연타로 700선짜리가 2번 맞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은 제가 지금 삼성전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네. 삼성전자는 제가 목요일날 밤에 나가서 그랬거든요. 금요일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의견을 내면은 괜찮을 거고 예, 불기소 아니라 기소 의견으로 가게 되면 네. 조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삼성에서도 이제 좀 이를 갈고 굉장히 안 좋고 어렵다라는 걸 또 부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다행히 또 뭐 불기소 의견으로 모아졌기 때문에 뭐 봐서는 내일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좀 구원할지도 모르죠. 지수상으로 보면 네. 삼성전자는 기분이 썩 좋아져 있을 거고 나머지 애들은 뭐 미국 다우라든가 나스닥 움직임에 좀 동조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저희가 벌써 1시간이 거의 금방 갔어요. 저희에게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대표님. 3분이요? 네.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너무 아쉬워요. 1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걸까요? 음, 근데 오늘 대표님이 진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뭘 중요? 약간 저 강의 1대1 강의 듣다 가는 느낌이에요. 아,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뭘 하다 가야 돼요? 다들 하여튼 뭐 댓글, 지금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쵸. 지금 3월 하순 이후에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그렇게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3월달, 2월달 폭락장에서 그 어려움을 겪다가 4월달, 5월달, 6월달 여러분들의 기대치보다 시장이 좋아가지고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뭐 제가 노력한 바도 있지만 거의 본전 이상으로 올라온 분들이 있어요. 네. 한 50%쯤 깨졌다가 네. 올라온 분들이 뭐 감사 인사를 가끔 남기시기도 해요. 물론 오. 다 올라오면 다 좋은데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네. 예, 여러분들이 하시는 어떤 그 이 사이클을 보면 맨 처음에 본전으로 시작해서 늘 까먹기 시작해서 쭉 내려갔다가 네. 어렵사리 개인 노력과 뭐 장의 도움을 받아서 꾸역꾸역해서 본전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또 고점 치고 그때부터 또 내려가는 것들을 반복하니까 네.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시는 게 물론 맞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본전과 손해 사이에서 계속 왕복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번에 큰 수익이 안 나시더라도 네. 본전 정도까지 이상으로 올라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7월 달은 휴식이라고 그냥 아예 생각을 하시고 원래 생각하려던 거에 반만 하셔라. 예, 1000주를 사고 싶으면 500주만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주식 시장에서 완전히 도망쳐라 이런 그런 건 직접적인 아니고. 뭐 명령과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적어도 6월 달에 이 어렵사리 하면서 지탱을 해왔던 어떤 포트폴리오보다는 한 60-70% 정도의 비중으로 이 시장 7월 달을 헤쳐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좀 단기적인 급락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네. 현금이 있어야지만 대응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98%, 99% 주식을 갖고 계시면 사실 어떤 비상상황이 됐을 때 대응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네.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 뭘 감사하고가 아니라 사실은 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랑 조금 궤가 다를 터라 열심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아마 좀 오. 당황스럽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듣게 됐어요. 뭐 그럼 다행이고요. 예. 다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솔직하게-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다 같을 수는 없고 다만 뭐 감사합니다. 일부라도 의견이 뭐 네. 이제 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내일 이후에 좀 반등장이 나올 때마다 제가 네. 포인트로 집어드리는 게 2150과 뭐 760선 정도인데 네. 그 포인트 이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장이 나오거든 환호만 하시지 말고 빨리 현금화를 시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김동엽 대표님과 1시간이 금방 갔는데 벌써 1시간이 다 돼서 이제
퇴근시켜드려야 할 시간이 됐어요. 퇴근이요? 저도 퇴근이고 퇴근이 아니라 전 지금 바로 올라가서 공개 방송. 공개 그렇죠. 지금 방송을 여쭤보려고 또 해야 했습니다. 되는데. 대표님 네. 공개 방송 지금 바로 해주시나요? 네, 지금 57분이니까 네. 바로 층 올라가서 네. 예, 10시 한 10시, 5분부터 5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10시라고 돼 있는데 네. 저도 한숨은 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10시 5분 정도에 시작을 해죠. 예. 아쉽게도 퇴근은 저만 하는 거였네요. 대표님이 공개 방송 10시 한 5분부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시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네. 네, 잠시 후에 네. 그 우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예, 공개 방송 시간 그 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엽 대표님은 저희가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네. 제가 김영익하고 이진우라는 그 유명하신 분들하고 같은 네. 논리는 아니에요. 저는 그분들하고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어떤 교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에도 김동희 대표님 모시고 같이 유튜브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빨리 좋겠다고 왔으면 좋겠네요. 좋겠다는 예, 예. 생각을 가지고 예.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